자, 두 번째로 지질시대.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라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지구가 탄생하고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 칭합니다. 과거에는 지각이 형성되고부터 역사시대 이전 1만여 전까지를 이렇게 칭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 근데 지질시대 내에서 여러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시대를 나눌 때 첫 번째 시대의 시작은 40억으로 둡니다. 일단은 근데 지구 형성은 46억 년 전. 지구 나이가 46억이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삼엽충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입니다. 그리고 화폐석은 신생대. 이런 게 있거든. 그 말은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르잖아. 결과적으로 생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생물 가지고. 생물이 달라졌단 말은 환경이 변한 거잖아. 그래서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은 지각변동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말하는 지각변동은 대규모의 지각변동이야. 대규모의 지각변동. 그러면 환경이 변하겠지? 그리고 기후가 변했다. 당연히 환경이 변한 거죠. 그러면 이 둘은 환경의 변화야. 환경이 변했으면 살았던 생물도 변하겠지? 그래서 생물계의 급변이란 말을 씁니다. 이 다 같은 말이야. 자, 생물계의 급변, 생물들 세계의 급변. 그러니까 사는 생물들 종류가 달라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지각변동과 기후변화에 의해서 환경 변화가 생기니까 살았던 생물이 바뀐다. 이 말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들 가지고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자, 병규야.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뭐라 이야기했지? 이거 다 녹음되고 영상에 들어갈 거야. 뭐지? 시대를 구분하는데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 기억 안 나나? 표준화석이었죠? 표준화석. 그러면 태적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태적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자, 무슨 화석? 시성화석. 좋아. 자, 갑니다. 자, 지질시대 단위. 지질시대 단위. 자, 그리고 아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가 있잖아, 맞지? 근데 대보다 좀 더 큰 단위가 뭐냐면 누대가 있습니다. 대를 누적시켰다. 그 말이지. 대를 누적시켰다. 자, 그래서 이 누대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그래 대가 되는 거고, 대를 다시 또 나누면 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생대 보게 되면 쥐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물론 트라이아스기가 제일 먼저고,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런 기가 있어. 아까 여러분 봤지만 네오기, 팔레오기, 또 제4기 이런 것도 있었지. 이건 신생대를 나누는 거. 그래서 원래 대, 기, 세, 절 쭉 더 있는데 몰라도 돼. 기라 하더라도 그런 명칭이 나오면 어느 대인지만 알면 돼. 그 정도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대는 현생 누대, 그리고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로 나눕니다. 당연히 시생 누대가 먼저, 그 다음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자, 지금 요 간격을 뒀지? 요 정도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간격을 둔 거야. 자, 생각 좀 하시고. 자, 요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를 합쳐서 이거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들어봤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은생 누대라고 그래요. 이건 좀 이따 할게. 자, 그러면 현생 누대. 자, 누대라는 것은 여러 개의 대를 누적시킨 것. 참고로 현생 누대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말합니다. 요 세 개의 대를 합쳐서 현생 누대라고 그래요. 자, 현생. 무슨 말이냐면 생물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좀 더 다시 할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기. 자, 기.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 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나눕니다.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참고로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활래오기와 내오기를 합쳐서 제3기라 그랬어. 제3기. 이걸 다시 세분화시켜 둘로 나눈 건데 원래 지층들을 보고 제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눴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고생될 거다, 중생될 거다 쭉 세분화된 거지. 어쨌거나 현재 신생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나오면 신생대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나오면 중생될 거다. 물론 이게까지 이런 용량이 다 되면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묻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중생대다,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신생대다, 그 구분은 돼야 돼. 이런 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를 꼭 알아야지만 문제 푸는 그런 건 아니야. 연결만 되면 됩니다. 자, 원래 고생대는 6가지가 있는데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뭐 석탄기, 페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올라와도 돼.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 고생대 거 가지고 쭉 현종 글 제시해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꼭 구분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일단 3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제시를 많이 했었지? 과거에? 자, 누대는 다른 말로 이언이라 하기도 합니다. 단이야, 단이. 누대는 다른 말로 이언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생 누대를 현생 이언이라 그럽니다. 이언, 누대 같은 말입니다. 외국 애들이 이언이라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선캄브리아 시대는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를 합친 거라고 했는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를 다시 은생 이언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자, 현생 이언과 은생 이언 크게 둘로 나눈 거지. 그래서 지질시대는 현생 이언과 은생 이언 크게 둘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생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이 나타났다. 나타날 현자. 자, 은자가 뭘까? 숨다. 그렇지. 은둔하다. 숨다. 그 말은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아주 길지만 생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생물이 종류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생물이 숨어있다? 별로 없었다 그 말이지. 근데 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의 일로서 생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물들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현생이라는 말을 쓴 거야. 되겠나? 자, 넘어가 됩니까? 윤기현 넘어가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는 여러분들 그 책에 교재에 있잖아, 맞지? 이거 다 외울 거 아니야? 외울 거 아닙니다. 일단 대를 잘 기억하시고 신생대와 중생대 같은 경우에 이런 기 나오면 일단은 연결만 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시작 시기는 언제인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 이건 좀 더 제시할게. 자, 이게 시생누대. 자, 여기 단위 볼까? 이 3600대 있는데 초시생대와 고시생대 이런 거 몰라도 돼. 자, 초와 고시생대 3600대 있는 단위가 얼마나 되겠죠? 100만 년. 그러면 3600, 100만 년은 다리 고치면 어떻게 돼? 36억. 맞지? 근데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초시생대 시작은 4000입니다. 4000. 작년 수능 문제에 요걸 좀 알았어야 됐어. 작년 수능 문제. 자, 40억. 4100만 년이니까 40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생누대 시작은 40억이다. 근데 아까 보면 원래 지구 형성은 언제라고? 46억. 그러니까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래 지구 형성 과정 보게 되면 작은 행성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지거든. 서로 뭉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녹아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마그마 바다라고 그랬지. 시간이 지나서 굳게 되면 지각을 만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지. 그걸 바로 시생누대라 이야기한 겁니다. 되겠나?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이지만 시대의 시작은 40억. 됐지? 그러면 아까 물어볼게. 아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 중에 가장 긴 건 누구야? 시간적으로 가장 긴 건? 4000, 2500, 500.
누가 가장 길죠? 시생누대가 가장 깁니까? 이 둘 얼마야? 40억과 25억. 5.4억. 원생이 가장 길지. 40억, 25억. 차이 얼마야? 15억이죠? 여기는 25억부터 5.4억. 약 20억이지? 여기는 약 5.4억. 됐나?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에 요거 명칭 다 빼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한 다음에 길이를 쭉쭉 제시했었어. 가장 긴 놈이 누구다? 원생누대. 이걸 알아야지만 구분이 돼야지만 문제 풀 수 있었거든. 이게 되나? 오케이. 자, 넘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지질시대 생물과 기후. 자, 이게 다 오늘 이거 하고 가자. 자, 일단 시대. 잠깐만. 자, 일단 쓸 내용들 시대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기후 이런 거 쓸 겁니다. 시대라는 것은 어느 시대 뭐 고생대든 중생대 이런 거 쓸 거고 어떤 동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번성했는지를 쓸 거야. 자, 갈게. 먼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선컴브레 시대. 일단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나눴을 때 자, 아까 선컴브레 시대는 시작은 40억이라고 그랬지? 자, 고생대 시작은 얼마냐면 5.4억이야. 그리고 중생대 시작은 2.5억. 그리고 신생대는 0.66억. 6,600만 년이죠? 그 재료가 되겠지? 자, 근데 요 숫자들은 기억해야 돼. 참고로 이 숫자를 직접 묻지는 않아. 직접 묻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3억 년 전에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3억 년 전이면 언제죠? 고생대. 2억 년 전이다 하면 중생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직접 묻진 않지만 대략적인 시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현재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생물, 동물까지만 쓰게. 동물까지만 쓰고 여러분 풀게 할게. 자, 동물. 자, 번성했던 동물들인데 참고로 아까 선컴브레 시대는 원생누대와 시생누대로 나눈다 그랬지? 참고로 시생누대가 먼저인데 당연히 이 시기는 과거. 초기의 동물들은 하등동물들이겠죠? 단세포 동물들이겠지? 특히 최초로 광합성했던 애가 누구야? 남세균, 남조류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뭐냐면 남세균이 만든 태적 구조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남세균, 남조류가 만든 거. 되겠나?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진화한 것, 원생누대에는 이제는 다세포 생물들이 번성을 해. 근데 그 역시 하등동물들이겠지? 발달 많이 못한 애들이야. 그래서 뭐 말미잘 같은 것, 지렁이 같은 뭐 강장동물 이런 애들이지. 특히 이런 애들이 많이 산출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군이 있습니다. 미국의 호주의 서부 지역인데 현재 그 지역에 여러 동물들 화석이 같이 출몰했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어느 시대라는 걸 대략적으로 구분만 되면 됩니다. 자, 고생대는 삼엽총 유명하죠? 자, 봐봐. 잠깐만. 삼엽총을 이렇게 새로 쓴 이유는 뭐냐면 삼엽총 고생대 시간이 긴데 초기부터 끝까지 다 번성했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근데 필석은 초기에 갑주원의 중간쯤에 방추충은 거의 끝 무렵에 번성을 했다. 이런 의미를 쓴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최근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방추충은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자, 중생대는 대표적인 누가 있죠? 공룡, 또 암모라이트. 좋아. 공룡도 전시대, 암모라이트도 전시대. 그런데 시조새는 중간쯤에 번성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는 현재 그 중간쯤에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 동그란 것 통전 모양의 화폐석과 그리고 매머드, 맘모스죠. 이게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일단 이거만 쓸게. 자, 그러면 나머지 할게. 자, 근데 동물에서 아까 참고로 식물 갑니다. 식물. 자, 식물은 당연히 선컴브레 시대에 식물은 없었습니다. 식물을 하면 육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일단 이 선컴브레 시대는 아직 오존층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어. 그럼 자외선을 막아줄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물이란 놈이 자외선을 막아주잖아. 그래서 생물들이 먼저 물속에서 먼저 나타났던 거였어. 근데 충분히 산소가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육지로 나오는 거지. 그게 고생대 중기쯤 됩니다. 고생대 중간쯤부터 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동물 역시 육지로 나오기 시작해. 고생대 중기 이후부터. 되겠나? 자, 여러분 고생대 하면 번성했던 식물 뭐 있을까? 고사리 같은 애들은 뭐라 하지? 양치식물이 하지. 이끼나 고사리 같은 애들 양치식물이 번성합니다. 이때 고사리가 엄청나게 번성을 해. 우리나라 역시 이 당시에 고사리들이 아주 번성을 해서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퇴적화 과정 거쳐 탄화 과정 거치면서 석탄으로 나타난 거지. 석탄. 자, 중생대 식물하면 거치식물. 거치식물. 자, 그리고 신생대는 속시식물. 자, 꽃 가루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자, 참고로 식물 같은 경우 보면 뭐 꼭 가루라기 하기보다는 식물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 혼자 동물로 본다면 난자 같은 자 그게 시방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에 따라서 거시와 속시로 나눈 거지. 자, 대표적인 거시식물이 뭐 있죠? 요즘 참고로 요즘 막 꽃가루 많이 날리잖아. 누구의 꽃가루야?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 같은 애들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애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시식물이지.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속시죠. 됩니까? 자, 기후 갑니다. 기후. 자, 기후는 대체로 다 온난했습니다. 다 온난했습니다. 대체로 다 온난했는데 신생대 가게 되면 온난하다가 점차 추워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지금보다는 다 온난했어. 대체로 지금보다 온난했다. 자, 그러면 근데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추웠던 시기들이 있지. 그건 뭐라 하죠? 빙하기. 중간중간 빙하기 나타납니다. 자, 선카물의 시대 중간쯤에 그리고 끝 무렵에 나타나고 자, 글자는 크게 썼지만 이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카물의 시대 중기쯤에 그리고 말기쯤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리고 고생대 역시 중간쯤에 끝 무렵에 나타납니다. 자, 선카물의 시대나 고생대 때 빙하기가 있었지만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온난한 시기예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어. 가장 온난한 시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문제화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장 온난한 시기로 빙하기가 없었다. 자, 신생대 보게 되면 초기에는 온난했다가 점차 나중에 한랭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신생대 끝무렵 보게 되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생대 끝무렵에는 빙하기가 4번, 간빙기가 3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거지. 끝무렵에 자, 빙은 빙하기, 간은 간빙기. 간빙기란 말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 그러지? 자, 그러면 빙하기라 하면 자,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쯤 될까?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우리나라가 중위도니까 우리는 여름과 겨울 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의 중간쯤에 평균값이 거의 평균 기온 되겠죠? 얼마쯤 될까? 지구의 평균 기온? 20도? 18도. 어떤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또 비슷한데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야. 자, 빙하기라면 얼마나 온도가 낮을까? 0도 밑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0도 밑에. 참고로 여러분 투모로우라는 영화 봤습니까? 투모로우. 보면 걔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제가 거의 영화의 끝 무렵 보게 되면 끝장면 보게 되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국경을 막 넘어가거든. 근데 거기는 빙하가 전혀 없어. 그래서 빙하기라는 건 지구 전체가 다 빙하로 덮이는 게 아니라 자, 빙하가 지금 양쪽 극지방에 있는데 이 빙하가 덮은 영역이 더 넓어질 뿐이야. 역시 중간에 있는 적도는 얼어 안 얼어? 이거 우리 예전에 설명했었네. 대륙 이동설 할 때. 백예린가 제시했던 대륙 이동 하면서 빙하의 흔적. 인도 지역에 빙하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있단 말은 그건 원래 고위도에 있다가 넘어왔던 것. 이거였잖아. 맞지? 자, 참고로 지금보다 약 2도에서 7도가량 낮은 시기를 빙하기라 그럽니다. 빙하 면적이 좀 더 넓은 시기. 지구 전체가 얼은 경우는 없다. 자, 참고로 육지에 살던 애들이 공룡. 또 누가 있을까? 육지 사는 애들. 시조새 또 매머드. 식물은 다 육지겠죠? 됐나? 자, 그럼 마지막. 자, 희생누대 때 원핵생물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우리 동물들은 진핵생물이잖아, 맞지? 원핵생물이란 말은 아주 하등 동물들, 거의 단세포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디아카르 동물군에 있던 애들, 아까 강장동물이나 말미잘 같은 애들, 요거 다세포 생물이라고 그랬지? 이때 출현합니다. 이 용어들은
써놓읍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